그냥 갑니다. 화장실 가셔드리고 자, 4번의 에이전시, 챕터 4 에이전시. 자, 에이전시는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real estate licensee,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the person he or she represent, 손님 사이에, 그러니까는 부동산 라이센스 있는 사람하고 라이센스 없는 손님하고 사이에 관계가 에이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전시는 governed by common law, 관습법, statutory law, 성문법. common law는 여기 미국에서 쓰는 게 common law고요. 한국 같은 데는 statutory law, 법전복 하는 게 성문법이고. 그런 게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creation agency. 그 에이전시가 발생하는 방법. 자, listing agreement는 집을 팔 때 셀러하고 에이전트가 아니에요. 브로커예요. 세일즈 퍼슨은 아닙니다. 항상 에이전시 관계는, 계약 관계는 브로커가 하는 거예요. 세일즈 퍼슨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이어 에이전시 어그리먼트는 바이어에 관한 계약서는 똑같이 바이어하고 브로커. 자, implied agency. implied agency는 뭐냐면은 그냥 구두상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네가 나 집 사는 거 도와줘.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옆집에 내가 우리 집 팔아주면은 커미션 줄게 그래놓고 커미션 3% 줄게 했어요. 집 팔아줬어. 커미션 안 줘요. 할 말 없어요. 왜냐면은 저기 계약서가 없으니까. 특히 버지니아는 그게 되게 세요. 구두상으로는 아예 인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dual representation은 나중에 보면 되고요. 자, compensation을 다른 말로 커미션이라고 그래요. The source of compensation does not determine agency. 뭔 소리냐면 커미션 주는다고 내 손님이 되진 않는다는 소리예요. 미국에서는 누가 커미션 페이해요? 셀러가 페이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는데, 내가 집을 사는데 어떤 부동산에 도움을 받았어요. 나는 커미션 페이 안 해요. 집을 사는 사람은 내 거를 그 집 주인이 페이를 대신 해줘요. 그러면 그 에이전트, 내 에이전트는 내가 페이 안 하고 셀러가 페이 했으니까는 그러면 셀러 말을 잘 들어야겠네요? 아니잖아요. 셀러가 페이를 한다 하더라도 내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거예요. The source of compensation. 돈이 어디서 나오는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에이전시 릴레이션십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 그걸로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agency can exist. can이에요. can. 있을 수 있다. agency 관계는 있을 수 있다. even though there's no fee involved. fee가 없어도. 커미션 안 받아도 내가 너 에이전트로 일한다 그러면은 나는 법적인 책임을 가져야 돼.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그거를 gratuitous agency라고 해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새 집을 내가 바이어를 데려가면은 내가 이미 커미션 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유식하게 표현하면 커미션을 earn 한다 그래요. earn 한다고. EAR 해가지고 커미션 내가 earn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받을 자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paid는 실질적인 돈을 받는 거는 세레머니예요. 세레머니에서 get paid at ceremony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는 둘이 만나게 해주면, 둘이 만나게 해주면 나는 이미 받을 자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잘하든 못하건 나는 일단 받아요. 딜을 잘해주든, 인스펙션을 잘해주든, 워크도를 잘해주든, 못해주든 상관없이 나는 받아요, 무조건. 근데 받을 자격은 생겼는데 가다 깨졌어, 딜이.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받아요. 페이드는 세레머니예요. 근데 예외는 있죠. 내가 받을 자격이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어느 한 명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계약이 깨지면 내가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죠. 하지만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진 않아요.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려면 세틀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agent, individual who is authorized and consent to represent the interest of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real estate broker랑 sales person이 둘 다 에이전트고요. 서브 에이전트는 요즘은 거의 없는데 agent of an agent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리스팅 에이전트의 서브 에이전트다 그러면 리스팅 에이전트 밑에서 하는 에이전트인데 뭐 회사에서 그 이제 고용인 피고용인 그 컨셉이 아니고 지금은 이걸 안 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리스팅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어 쪽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미션을 나눠 갔는데 바이어 에이전트 안 하고 나는 너 서브 에이전트 할래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리스팅 에이전트의 서브 에이전트로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바이어 에이전트 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하는데 설명이 힘드네. 컨셉이 안 들죠. 그냥 스킵하세요. 네, 엇갈려요. 서브 에이전트. 서브 에이전트 어쨌거나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에이전 일을 그냥 받아서 하는 거죠. 대신 뭐 신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이어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는데 리스팅 에이전트의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되면 바이어의 권리를 잘 보호를 못해서 요즘은 안 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저게 있는 게 우리 지금 폼에 아직도 그 폼이 있어요. 서브 에이전트 폼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다음에 프린시펄이 다른 말로 손님이에요. 손님. 브로커 말고. 그래서 광고에 보면은 프린시펄 온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손님만 전화해라 해요. 부동산 전화하지 말고. 그다음에 definition인데 커스터머하고 클라이언트하고 뭐가 틀려요? 클라이언트는 커스터머가 이제 좀 빌드업이 된 상태. 커스터머가 많아요? 클라이언트가 많아요? 커스터머가 많죠. 커스터머가 훨씬 많죠? 커스터머가 100명이 뭐냐면은 나의 손님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클라이언트는 내 손님, 내 진짜 손님. 그 다음에 피듀시어리 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부동산에서는. 피듀시어리가 뭐냐면은 뭐 여기 저기 어려운 말 써 있는데 딴 게 아니고 나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손님이 나를 믿고 일을 맡기는 걸 피듀시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감이 많이 생기죠. 손님이 나를 믿고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다음에 fiduciary responsibility는 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쭉 있는데 fiduciary는 cold AC로 외우세요. cold AC 그래서 COLDAC care, abundance, loyalty, disclosure, accounting, confidentiality. 자, 별로 잘 모르는데 fiduciary는 요 7가지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6가지구나. 6가지 외우는 게 아니고 내용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케어는 뭐냐? 케어는 말 그대로 케어하는 거예요. 내 손님 잘 돌봐주는 거. 그래서 좋은 집 찾아주고 손님이 원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맞춰주는 거. 그래서 근데 에이전트가 소홀히 해서 영어로 하면은 neglect 해가지고 손님이 손해보는 경우에는 에이전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알아야 되는 걸 몰랐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최선을 다했는데 잘못되는 거 말고 나태해서 니글렉트해서 일하기 싫어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손해 보는 경우에는 저는 문제가 돼요. 근데 브로커한테 책임 아니고 예? 브로커한테 책임 아니고 그 에이전트한테 책임. 같이 들어가죠. 같이. 들어가죠?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본의 아니게 손님한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E&O라는 게 있어요. Error and Omission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보험이에요. Error and Omission 보험인데 내가 열심히 잘했는데 어쩔 수 없이 손님이 손해를 봤다.
그때 손님이 수를 했을 경우에 그거를 커버해주는 보험이 LN 오미션이에요. 그래서 보통 LN 오미션은 보통 100만 불까지 손해배상 커버를 해줘요. EM은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전트들? 옵션이에요. 옵션인데 드는 게 나아요. 얼마 정도? 그거는 회사에서 드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드리기 때문에 회사마다 개인한테 얼마씩 내라는 금액이 다 틀려요. 저희 회사는 1년에 100불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년에 한 케이스만이라도 해두면 무조건 들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수를 해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는 일을 하다 보면 수를 계속 걸려요. 저도 지금까지 한 7, 8번 걸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리스팅을 했어요. 근데 계약서가 한 7개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죠. 고르는 거는 뭐 원칙적으로 손님이 고르는 거예요, 셀러가. 근데 원어부터 바이어가 수를 했어요. 뭐를 수를 했냐면은 너는 에이션이기 때문에 에이션한테 줬다는 거야. 그래서 수를 했어요. 수를 하면 미국 시스템은 내가 거기서 반응을 안 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일단 변호사 사야 돼요. 근데 부동산에서 수가 걸리면 변호사를 사면 아무리 싸게 해도 아무리 싸도 2,000불이에요. 정말 아무리 싸도 기본으로 5,000불에서 10,000불은 깨져요. 그래서 일단 LN 오미션 통해가지고 변호사를 샀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뭐였냐면은 바이어가 또 백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백인 할머니가 내가 에이션한테 줬다고 나를 수를 했는데 실질적인 바이어는 백인이에요. 그런데도 변호사비가 그때 15,000불 나왔어요. 그거 하는데도 물론 저게 보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돈을 안 냈죠. 그러니까 대신 디덕터블은 내죠. 보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케이스들이. 근데 그게 남아요? 막 에이전트 이렇게 쳐서 보면 그 에이전트 활동 내역이랑 이런 거 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거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누가 제대로 된 거면 수 들어간 거 이런 게 다 남아요? 그거 안 나오죠. 많은 경우에는 보드 자체에서 컷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보드에서 컷한 거는 한 20개는 넘어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로 수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보드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런 경우는 잘라버려요 그냥. 자기들이 자체 인베스티게이션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들어가는데 뭐 그거 같은 경우는 바이어가 백인인지 에이션인지 자기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수가 들어갔는데 바이어가 백인인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건 예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저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수를 많이 당해요. 미국이 이게 수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손님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일들을 하시다 보면은 돈이 관련되기 시작하면 손님들이 저 사람이 정상인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나. 그런 그 바지 사건 아시잖아요. 바지 사건 아시죠? 세탁소. 무슨 사건이? 세탁소에서 바지를 맡겼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비슷한 것들이 본인한테 닥칠 수 있는 찬스가 아주 높아요. 케이스를 더욱더 많이 하시게 되면 정말 희한한 인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그래도 괜찮아요. 저거 LN 오미션 있으면 그냥 맡겨놓으면 속 편해요. 오베이던스는 복종이에요. 복종. 그러니까는 손님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손님이 불법적인 내용을 요구했을 때는 에이전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손님한테 그거는 안 됩니다 하고 안 따라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시험에 나오면. 로열티, 오비던스랑 비슷한데 로열티는 충성하는 거죠. 충성. 그러니까 내 손님에 대해서 나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10만 불짜리라고
덜 하고 100만 불짜리라고 최선을 다하고 이게 아니고 금액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집을 사고 파는 경우에는 자기가 에이전트라고 자기가 라이센스 있는 리얼터라는 거를 꼭 알려줘야 돼. 디스클로저라는 뜻이 뭐냐면은 상대방한테 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서류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려줘야 돼요. 근데 꼭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기 식구, 자기 친구까지 다 알려줘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는 네. related 돼 있는 왜 사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글쎄요. 근데 손해일 때도 있잖아요. 자기가 뭐 그러니까는 자격증만 따놨는데 정말 자기 집 할 때 응. 에이전트 집이라고 하면 손님들이 봤을 적에 장사하는 거 같은데 비싸게 불렀는데 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법이 우리한테는 마이너스예요. 자, 디스클로저 아까 얘기한 거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들 오퍼 모든 오퍼는 다 디스클로저 해야 된다. 뭔 뜻이냐? 집이 계약이 됐어요. 됐는데 또 어떤 이상한 놈이 오퍼를 또 보냈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이어한테 야 우리 계약서 있어. 그리고 버려요? 아니에요. 계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오퍼가 들어오면은 나는 또 셀러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if buyer can offer higher, 뭐 당연한 거죠. Any interest the agent has in the buyer. 그게 뭔 소리냐면은 바이어랑 어떤 관계가 돼 있으면 이분 친구라도 원래는 디스클로저 하게 돼 있어요. Buyer's intention to resell for profit.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데 바이어가 집을 플립하려고 사는 경우도 디스클로저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 fair market value를 또 디스클로저 해야 되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랫동안 30년 동안 살고 나서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할머니 생각에는 20만 불짜리밖에 안 돼. 근데 마켓 밸류는 40만 불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 이거 그냥 20만 불만 받아주세요 그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씨구나 좋다고 그러고 자기가 20만 불에 사버려요. 그리고 40만 불에 팔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언제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느 한국 부동산에서 DCA 건물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fair market value를 꼭 저기 셀러한테 알려줘야 되는 그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any relationship with buyer, buyer랑 또 무슨 any 관계가 있으면. 자, disclaimer는 뭐냐면은 버지니아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메릴랜드는 property disclosure라고 해가지고 한 5장짜리인데 property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이 쫙 나와요. 지붕은 어떻고, 벽은 어떻고, 전기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래서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다 써야 되는데 버지니아는 아주 간단하게 디스클레이머 한 장이면 끝나요. 뭐냐? 나는 모른다. 그게 끝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네가 알아봐라 그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거를 숨기면 안 돼요. 내가 아는 한, 셀러가 아는 한 문제가 있는 거는 다 얘기를 해주고 그 외에는 나는 모른다 그러고 그냥 하는 게 디스클레이머예요. 그 다음에 어카운팅은 돈이죠, 돈. 어카운팅 딱 하나예요. 디파짓, 계약금 디파짓. EMD라고 하는데 Earnest Money Deposit인데, 자 계약금은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어 쪽 회사의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 돈은 들어가면은 함부로 못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세레머니 할 때. 아니면은 바이어 브로커, 에이전트 말고요. 브로커, 셀러 브로커 4명이서 다 오케이 이렇게 쓰자라고 했을 땐 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절대로 못 빼요. 그리고 그 계약금을 자기 맘대로 유용을 하게 되면은 그게
커밍글링이에요. 그래서 브로커 라이센스 뺏기는 이유 중에 브로커도 마찬가지,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항상 이 에스크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라이센스 뺏기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커밍글링이에요. 그 다음에 컨피덴셜리티는 비밀 보호하는 거, 손님에 대한 비밀을. 현재 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하는. 그 다음에 에이전시를 터미네이트 하는 거는 completion, fulfillment. 다 끝나면, 다 만족되면. 집 사는 계약했어요. 집 샀으면 끝나는 거예요. 집 파는 계약했어요. 집 팔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back or incapacity of either party. 죽으면. 셀러가 죽으면, 바이어가 죽으면, 에이전트 죽으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에이전트 상관없죠? 왜냐면 계약자의 주체가 아니니까. 브로커가 주체니까. 그 브로커가 죽으면은 저도 끝. 근데 그게 또 끝은 아니에요. 또 이렇게 며칠 때 유예 기간이 있어갖고 그 기간 안에 다른 브로커가 들어오면은 또 유지가 돼요. 보통 30일에 45일 시간 주거든요. 예전에는 라이센스가 없는 아니 옛날에는 꼭 브로커가 됐어야 되는데 요즘 바뀌었어요. 요즘은 배우자가 해도 돼요. 라이센스 없어도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디스트럭션. 집 팔기로 했는데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럼 팔 집이 없어지니까 계약 끝나는 거고. term expire. 1월 1일까지, 아니 1월 31일까지 계약했는데 2월 1일이 됐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끝나는 거고. mutual agreement by all party. all party? 그러니까는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다 합의하에. 여기 에이전트는 안 들어가요. 무조건 브로커예요. bleach by one of the party. 한쪽에서 무조건 깬 거예요. 그래도 깰 수는 있어요. 근데 대신 손해배상이 들어가죠. 그다음 bankruptcy. 어느 한쪽이 bankruptcy 하면은 일단 뭐 집 못 파는 거니까. types of agency, universal agent, general agent, special agent. 자, 유니버설 에이전트라는 게 있고 제너럴 에이전트가 있고 스페셜 에이전트가 있는데 일단 스페셜 에이전트가 우리가 아는 스페셜 에이전트예요. 스페셜 에이전트는 뭐냐면은 스페셜에서 좋은 게 아니고 어느 한 집에 대한 거예요. 어느 한 집 하는 거 아니면 어떤 집을 사는 거 얼마 가격대에 어떤 동네에 어떤 집 사는 거. 그래서 그게 딱 한정되어 있는 게 스페셜 에이전트고 거꾸로 올라가서 제너럴 에이전트는 may represent client for a particular business or activity. 이거는 이제 그 중간이에요. 그보다 조금 큰 개념인데 일단 그거 넘어가서 universal agent는 뭐냐면은 person empowered to do anything the principal could do personally. universal agent는 집을 사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POA는 뭐냐면 파워 오브 어터니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좀 힘든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스페셜 에이전트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바이어 에이전트, 셀러 에이전트가 바로 스페셜 에이전트예요. 그리고 이 영어에서는요. 스페셜이 항상 작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니버설이 훨씬 큰 거예요. 큰 개념이니까 유니버설은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법적 대리인. 법적 대리인은 다 하잖아요. 사인까지 다 하잖아요. 그 계약서 사인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스페셜 에이전트는 사인은 못해요. 내가 그냥 집을 보여주고 뭐 계약서 써주고 하는 거지. 자, 에이전시 종류 계속 갑니다. 싱글 에이전시는 only one party in any single transaction. 뭐 말 그대로 싱글 에이전시면은 only one party. 그러니까 바이어 쪽, 셀러 쪽. 서브 에이전시. 서브 에이전시는 셀러 레프레젠테이션, 바이어 레프레젠테이션. 바이어 쪽, 셀러 쪽.
듀얼 에이전시. 듀얼 에이전시는 아까 전에 스킵했는데 듀얼 에이전시 뭐냐면은 한 명이 한 에이전트가 바이어셀러 둘 다 하는 게 듀얼 에이전시예요. 한 명이 데지그레이티드 에이전트는 뭐냐면은 한 회사에서 두 에이전트가 바이어셀러 하는 거예요. 한 브로커 밑에서. 그러니까는 같은 브로커인데 같은 사람이면 듀얼 A고 같은 브로커인데 다른 사람이면은 데지그레이티드예요. 그건 디스클로즈를 해야 돼. 디스클로즈 꼭 해야 돼요. 누가 디스클로즈 하냐? 바이어셀러한테. 근데 참고로 메릴랜드는 듀얼 에이전시가 안 돼요. 듀얼 에이전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예. 그리고 메릴랜드에서는 데지그네이티드 에이전트를 갖다가 듀얼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용어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한 명이 바이어셀러 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메릴랜드는. 버지니아는 되고. 자, 오피니언하고 팩트. 오피니언은 주관적인 의견이고 팩트는 사실이에요. 자, 퍼핑. 퍼핑은 뭐냐면은 뻥치는 거예요. 허풍. 아, 뻥이 아니고 허풍. 허풍 떠는 거. 이 집이 이 동네에서 제일 좋아요.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허풍 떠. 프라우드는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법적으로 걸리는 거죠. intentional이에요. intentional. 일부러 misrepresentation 하는 거. of a material fact. 자, material fact의 뜻이 뭐냐면은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는 집 매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일부러 잘못 가르쳐 주는 게 fraud예요. 그거를 사기라고 그러죠. 그다음 negligent misrepresentation은 깨글러서, 태만해서. 아까 전에 negligence도 걸린다고 그랬죠. 자, property condition latent defect는 아까 전에 인스펙터가 하는 것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갖다가 latent defect라고 해서 latent defect는 inspection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stigmatized라는 단어가 또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직역을 하면 낙인 찍힌이에요. 낙인 찍힌. 예를 들면 살인 사건이 있었던 집이나 아니면은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집이나 아니면 귀신 나오는 집이나 이런 거를 stigmatized property라고 하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이런 거를 이분도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디스클로저를 하면 안 돼요. 이분도 손님이 물어본다 그래도 나는 몰라요. 그러고 끝내야 돼요.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될 수 있는 게 에이즈 같은 거, 에이즈 환자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거는 거꾸로 내가 디스클로저를 해다가 큰일 나요. 말해주면 안 돼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64페이지요. 눈 오는 거 아니죠? 그건 안 돼요. 왔어요? 막 쌓였대. 네. 왔어요. 눈 왔어요? 네. 많이 쌓였다는데. 거짓말하는 아니 거짓말? 아니 아까 아까 몇 방울 어제- 떨어지긴 했어요. 아까 그때 아, 그래요? 아까 몇 저기 방울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오다가 스프링스인데 지금 눈이 많이 쌓였대요. 아니가? 많이만 여기 아예 없는데요? 그래요? 지역마다 달라요. 클리턴 쪽 항상 많이 오고 덕 쪽에도 많이 메릴랜드로 왔을 수도 지나가고 있겠다. 지나가는 게 굴곡 있어요. 저기 많이 쌓였다고 지금 그래요? 하는 한 거야. 번씩 아, 처음인데 없어요. 다행이지. 뒤집히는 거. 아까 조금 이렇게 In a real estate transaction, the term fiduciary typically referred to. fiduciary가 아까 신탁이죠. 한국말 신탁이고 손님이 나를 믿고 이제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fiduciary 둘이는 typically 답은 D예요. agent relationship to the principal. 2번 The relationship between broker and the seller is generally what type of agency?
우리가 하는 거는 스페셜 에이전시라고 그랬죠? 3번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true of the real estate broker acting as an agent of the seller? 쭉 읽어보면 A밖에 답되는 게 없어요. The broker is obligated to render loyalty to the seller. B, C, D는 다 읽어보시면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것들 나온 거고요. 4번에 엘렌이 브로커인데 리스트 미란다's home for 189,500불 189,500불에 리스팅을 했어요. Later the same day, Cloud come into Alan's office and ask for general information about homes for sale in the 13만에 14만에 사이에 있는 집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But refused representation by Alan's company at